할 거는 그리디라고 불리는 알고리즘 디자인 알고리즘 디자인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흔히 이제 욕심쟁이 기법이라고 부르죠. 네, 뭐 워낙 유명한 이제 기법이다 보니까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이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최대한 욕심쟁이 기법이 왜 욕심쟁이 기법이라고 부르는지, 왜 이제 그리디라고 불리는지, 이제 그것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리디 메소드, 이게 사실 범위가 되게 넓어요. 이게 넓어요, 되게. 그리디 메소드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문제에 그리디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었다고 해서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제 오늘 같이 하시면은 이제 그리디 메소드가 뭐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디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대한 이제 그 부분들을 위주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최대한 이제 컨셉이 뭔지, 이 기리디 탐욕 기법이라는 요 알고리즘 디자인 기법의 컨셉이 뭔지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좀 집중을 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시작을 할게요. 좀 시작이 늦어졌는데,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저 끝나고 그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거기 저 매번 올라오는 설문조사 링크 있잖아요. 거기다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은, 저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따로 뒤에 들으시는 분들도 코멘트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다음 회차 때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반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OBS 끊겼나? 아니죠? 진짜 시작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제가 아주 그레디 메소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유명한 문제죠. 그래서 백준 1931번 회의실 배정이라는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뭐한 2분에서 3분 정도 들을 테니까, 네, 문제 읽어보시고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실시간 참여해주시는 분들 수가 점점 적어지네요. 네, 지금 초급반에 200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금요일 저녁이라는 요일이 문제인가 아니면 시간이 문제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지금 열심히 출석 문제 푸시느라고 안 들으시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N개 회의가 주어지고, 그래서 이 회의들마다 다 끝나는 시작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1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 이 회의는 2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 뭐 이 회의는 뭐 2시 반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고, 네, 이런 식으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 중에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회의들을 골랐을 때 얼마나 많은 회의들을 고를 수 있는지, 시간은 상관이 없고요. 얼마나 많은 회의들을 고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고를 수가 있고요. 회의실은 하나밖에 없죠. 회의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회의랑 이 회의를 같이 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의랑 이 회의 같은 경우는 같이 열 수가 없겠죠. 왜냐면
2시에서 3시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회의를 많이 열 때 몇 개의 회의를 열 수가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유명한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시간이라고 돼 있어갖고 태클을 거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넣어놨는데, 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은 우리 보통 시각과 시간을 구분해서 쓰는데 네, 시간의 그 2번 뜻에도 시각의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고, 뭐 시간이 그렇게 국어적으로 틀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간으로 통일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뭐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볼게요. 일단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그래서 회의가 11개 있을 때 제가 다음 회의들을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고르면은 우리가 최대로 많은 회의를 고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예제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0시부터 뭐 0분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아무튼 0 단위 시간부터 14 단위 시간까지 이제 회의들이 쭈루룩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우리가 최대한 많은 회의를 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열 수 있는 회의는 이제 몇 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뭐 답 아시는 분은 뭐 댓글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회의를 골라야 안 겹치게 최대한 많은 회의를 고를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딱 봐도 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얘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그냥 누구든지 다 겹치고 있으니까 얘는 왠지 고르면 민폐일 것 같아서 얘는 고르지 말고, 뭐 최대한 안 겹칠 만한 애들을 차근차근 골라가다 보면은 정답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몇 개의 회의를 열 수가 있죠. 이러한 예제면 몇 개의 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4개의 회의를 열 수가 있고요. 뭐 4개의 회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4개를 골라도 4개의 회의를 열 수가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4개를 골라도 4번의 회의를 열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골라도 돼요. 고르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4개의 회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5개의 회의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5개의 회의는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5개의 회의는 못 고르는지, 4개가 진짜 답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접근을 하려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긴 한데요. 이런 최적해를 찾는 문제들이 있죠. 최적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최적화한다는 뜻의 옵티마이즈 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에서 접하는 문제들은 이런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문제들이 많죠. 옵티마이즈 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 최적해가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이런 것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디 알고리즘 뿐만 아니고,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웬만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일단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최적해가 과연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 전에 또 해야 될 거는 이제 요거죠. 가장 나이브하게 풀었을 때, 여기서 나이브하게 풀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백트래킹이랑 브루트 포스 배웠잖아요. 나이브하게 해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때 시간 복잡도가 얼마일까,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가장 처음에 머릿속으로 한번 쓱 보고 지나가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고요. 일단 이런 뭐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11개 회의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모든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얘네들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1승계죠.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요 2의 11승계마다 올바른 회의가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뭐 해결하는 이제 그런 나이브한 풀이 방법이 있겠는데 그거의 시간 faktor는 당연히 이제 2의 n승에다가 곱하기 검사를 하는 시간까지 걸릴 테니까 이 부분이 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 지금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드리니까 네. 이 부분이 이해가 지금 안 되시면은 나중에 여기까지 와서 일시정지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같이 따라오시고 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아니면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나이브한 이제 그런 풀이 방법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n이 10만이잖아요. n이 10만이니까 뭐 그런 방법은 2의 n승 같은 방법은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안 된다고 이제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최적해가 갖는 성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 최적해 성질에 주목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최적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최적해를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이런 최적해가 있다고 해봅시다. PI가 이제 시작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최적해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의 회의를 가지고 와서 봤더니 얘가 최적해더라. 어쨌든 최적화하는 문제이고 답이 있다는 사실은 뭐 자명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최적의 값을 가지는 회의들의 모임이 있겠죠. 회의들의 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그 회의들의 집합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시작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P1, P2 해서 Pn까지 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최적의 크기는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중간부터 보는 거는 약간 이상하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요 P1이 가질 수 있는 P1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1개의 구간들 중에서 과연 P1으로 가능한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 오늘 제가 저 하는 내용들이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저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저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잘 모르겠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꼭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의 장점이 질문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그 지금 저 20명밖에 참가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20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 부담 없이 꼭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만약에 이 친구 있잖아요. 여기 있는 얘, 요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거, 얘가 P1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P1이었다 라고 해볼게요. P1은 이제 이거죠. 다시 써드리겠지만 최적회가 있어서 최적회가 P1, P2 시작시간 순서대로 해서 PN까지 이런 회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P1으로 가능한 회의가 뭐가 있는지를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네. 일단 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친구 이 친구가 P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P1이 얘였다 라고 해볼게요.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러면 약간 문제가 생기거든요.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OPT가 최적이라고 했어요. 최적해라고 했어요. 얘가 최적해. OPT가 최적해예요. 최적해라는 뜻은 그거죠. 우리가 고를 만큼 다 골랐다. 얘보다 더 많이 고를 수는 없다. OPT보다 더 많이 고를 수는 없는 거죠. 더 많이 고를 수 없다. 근데 이제 P1, P2 요거는 시작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P1, P2에서 Pn까지 온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 이제 이 인스턴스 말고 뭐 여러 개의 문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어쨌든 요 P1 이후로
이 뒤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든 제가 잘 열심히 골랐겠죠. 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P1이 요 최적회의 가장 앞에 왔다고,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이제 그 회의로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겨요.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 수 있으실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최적회의 가장 앞에 P1 이 친구가 왔어요. 여기 5시에서 시작해서 7시에 끝나는 요 친구가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요 친구들 얘랑 겹치는 애들은 다 못 쓰고요. 이런 애들만 써서 어쨌든 OPT를 완성을 해야 되죠. 얘 플러스 요 뒤에 초록색 있는 친구들 이 중에서 또 몇 개를 골라서 OPT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OPT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 그 빨간색에다가 요 친구에다가 플러스 요 초록색 중에서 열심히 고른 값들 요것들을 합친 게 우리가 OPT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 제가 저 살구색으로 칠한 요 친구를 보시면은 OPT 만들었죠. 그런데 가장 앞에 있는 애는 얘예요. 가장 앞에 있는 애는 얘고요. 이 OPT 안에는 당연히 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작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P1 이후에 얘가 등장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OPT 제가 최적해라고 제가 주장한 거예요. 최적해라고. 최적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P1 그러니까 요 빨간색 친구 빨간색 구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최적해다. 최적해는 P1으로 시작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거죠. 이 주장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거를 했어요. 이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최적해라고 주장했던 이 친구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요 구간을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뭐 P 프라임 구간이라고 할게요. P 프라임 구간을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OPT 값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1 늘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사실 얘가 최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얘보다 더 최적의 값이 나와버렸죠. 이것보다 더 많은 회의를 열 수가 있으니까 OPT 값이 그러니까 최적의 해가 P1으로 그러니까 빨간색 구간으로 시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P1 이하의 값들을 버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버려지지만 P1으로 시작하는 회의들의 나열이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 친구를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1으로 시작하는 애가 최적해가 될 수는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왜 그 빨리 넘어갈 거라서 네, 그 언제든지 저를 멈추시고 다시 설명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괜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쌓이니까 최대한 이제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가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5에서 7, 요 빨간색 친구 얘는 P1으로 가능한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예, 0에서 6까지 이 친구가 OPT는 P1, P2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P1이 얘야 라고 제가 주장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간에 얘랑 겹치는 이 친구들은 다 못 쓰니까 제가 회색 칠한 애들이요. 얘네들은 다 쓰지 못하니까 요 빨간색 플러스 여기 나머지 초록색들의 묶음 여기서 적당히 잘 골라서 우리가 OPT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까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 앞에는 더 이상 없잖아요. 지금 0시에서 시작하는 회의니까 이거 앞에 다른 회의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OPT가 이 빨간색 친구 이걸 P1이라고 할게요. P1 플러스 나머지 P1과 I들 이렇게 OPT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OPT를 이걸 P'이라고 할게요.
P'과 I들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올바른 회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잘 보시면은 요 빨간색이 끝나는 시간보다 이 살구색 친구 P'이 끝나는 시간이 더 이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OPT에 있는 P1을 빼버리고요. 얘를 빼고 그 자리에 P'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도 여전히 올바른 회의가 되죠. 올바른 회의가 됩니다. 그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이제 올바른 회의가 되는 거죠. 밸리드한 이제 회의 스케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OPT 값이 OPT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최적해가 이 빨간색 친구로 시작했다면 그 해랑 같은 값을 혹은 더 좋은 값을 가지는 해를 요 P'으로 시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1으로 시작하는 최적해의 크기와 P'으로 시작하는 최적해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P1보다 P'으로 시작하는 애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그 P1으로 시작하는 모든 회의들로 시작하는 회의들 얘네들은 전부 다 P'으로 시작하는 회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P1으로 시작하는 회의 스케줄들은 P'으로 시작하는 회의 스케줄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회의 스케줄에서 회의 스케줄이 P1과 I들, P1 플러스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P1을 그냥 빼버리고 그 자리에 P'을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P1으로 시작한 회의들은 P'으로 시작한 회의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OPT가 최적해가 P1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P'으로 시작하는 OPT 역시 최적해 역시 찾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는 성립할까요? P'으로 시작하는 회의들 P1으로 시작하는 회의들로 바꿀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하면 안 되나? 막 P'과 나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P'을 빼버리고 P1을 그 자리에 넣는 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네, 제가 다음 장에 그 이유를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안 적어놨네. 네, 좀 이따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P1이 이 친구일 상황을 또 한번 볼게요. OPT가 아까 얘는 너무 컸잖아요. 지금 너무 길잖아요. 회의 길이가 기니까 좀 짧은 애로 P1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OPT가 역시 P1과 나머지 P1과 I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다시 쓸게요. OPT가 P1과 I들 P1과 겹치지 않는 요 회색 친구들 얘네들은 OPT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OPT가 P1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P1이에요. 빨간색 친구. 그리고 나머지 요 초록색으로 칠해진 애들 요것들 중에 제가 적당히 잘 골라서 최적해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실제로 최적해가 이때 하나가 나오게 되죠. 얘랑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고르면 최적해가 되죠. 이 인스턴스에서의 최적해가 됩니다. 그래서 OPT가 P1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회의들의 나열로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P1과 I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P1을 빼버리고요. P'을 대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는 이유는 P1이 OPT의 가장 앞 회의였잖아요. 가장 앞부분의 회의. 그러니까 이 전에 있는 회의는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P1이 끝나는 시간보다 P'이 끝나는 시간이 더 이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를 빼버리고 P'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OPT가 그러니까 P1과 I들로 이루어진 OPT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P'과 나머지로 이루어진 OPT와 똑같은 크기를 갖는 최적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은 성립할까요? 역시 뭐 여기 성립할까요? P'과 나머지로 이루어진 요 회의 스케줄은
언제든지 P1 더하기 나머지로 이루어진 것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인스턴스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요. 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P1을 얘라고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 친구 OPT를 이제 이 빨간색 친구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OPT가 P1 더하기 P1, P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Pn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 P2부터 Pn은 초록색 친구들 중 초록색 친구들 초록색 회의 초록색 회의들에서 제가 적당히 몇 개를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P1과 아이들 P1과 나머지 이런 식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아까랑 똑같은 논의가 성립하는 친구가 있냐고 하면 요 회색 친구들 중에 아까랑 똑같은 살구색 같은 그 친구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거 고를 수 있냐고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요. P1을 빼고 다른 어떤 애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겹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P1 그러니까 올바른 회의, 밸리드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회의 스케줄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P1과 나머지 이 친구들은 원래 겹치지 않았어요. 겹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최적화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겹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P1을 빼고 다른 애를 넣을 거면 얘랑 나머지 친구들도 전혀 겹치지가 않아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그걸 만족하는 애가 없어요. 요 인스턴스에서는 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만족하죠. 이 인스턴스에서는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가 이런 식으로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회의가 이런 식으로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친구 P1 다음에 OPT 최적회는 이 회의가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그러니까 P1, P2, P3 이런 식으로 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가 P1, 얘가 P2가 될 수도 있는데 얘를 빼고 얘를 집어넣는 순간 얘랑 얘랑 겹치잖아요. 그쵸? 얘랑 얘랑 지금 겹치죠. 그래서 지금 이 인스턴스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서 봤을 때 P1을 빼고 다른 걸 넣었을 때 OPT가 되는 그러니까 최적회가 되는 그런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보이시죠? 그런데 반대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어떤 해라도 P1이 아닌 요 친구 말고 1에서 4까지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으로 시작하는 회의들 있잖아요. 다른 구간으로 시작하는 OPT들은 얘를 빼고 P1을 대신 넣는 것으로 OPT를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최적회가 이제 P1부터 Pn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가장 앞선 구간으로 가능한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그거를 지금 보고 있었죠. 그 구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요런 맨 처음 봤던 케이스 이런 친구가 가장 앞에 있는 구간으로 왔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제 P1이 됐다. P1이 됐다고 한다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요 구간을 추가했을 때 요 OPT 크기가 1 늘어나죠. 왜냐면 무조건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OPT는 P1과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P1이 시작 시간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이쪽에서 놀아요. 그러면 OPT를 여기서 잘 골랐을 때 뭐 밸리드한 회의 중에 하나가 있어 라고 주장을 할 거면은 그건 금세 반박을 할 수가 있죠. 금방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박하냐? 아니야 거기다가 1 더하기 4 추가 1에서 4까지 구간을 추가하면 밸리드한 회의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건 OPT가 아니야. 최적회가 아니야. 옵티멀 솔루션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1으로 이런 빨간색 구간을 선택을 했다면요. 요 구간을 추가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죠. 겹치지 않으니까. 크기가 1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OPT가 최적이 아닙니다. 원래 골랐던 게. 그래서 이제 가장 앞에 오는 구간으로 P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아까 드렸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1으로 요런 애가 왔다고 해볼게요. 가장 최적회의 가장 앞에 있는 요 값으로 요 구간 친구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과 나머지 로 OPT가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나머지는 어쨌든 요 뒤쪽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요 5보다 뒤쪽에 있는 친구들일 텐데 요 OPT에서 이 T1 빨간색 친구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요 살구색 친구를 넣는 거, 복숭아색 친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넣었을 때도 여전히 OPT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1이 빠지고 1이 들어갔으니까요. OPT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빨간색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해는 옵티멀 솔루션들은 모두 요 복숭아색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키포인트. 네.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구간을 보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이 P1으로 왔다고 해볼게요. 이 구간이 P1으로 이제 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요거 대신에 어떤 구간을 선택해도요, 이걸 빼고 그 구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OPT를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P1으로 P1이 다른 구간들, 이거 빨간색 말고 P1으로 이제 다른 구간들이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른 구간으로 P1이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친구를 빼고 요 친구로 바꾸는 것으로 요 빨간색 구간으로 시작한 최적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논의는 이제 이 논의랑 똑같은 논의예요.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구간들이 요런 구간이 P1이라고 왔다고 P1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최적회의 가장 첫 번째 구간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얘를 빼버리고 얘를 최적회에 넣는 것으로 빨간색 친구로 시작하는 최적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키포인트.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빨간색 구간으로 시작한 최적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중요해요. 요것만 알면 이제 이 문제 다 풀었어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요 빨간색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회가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 이 이유 알겠나요? 얘를 빼고 다른 걸로 교체한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끝나는 시간이 얘보다 늦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이렇잖아요, 끝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얘를 뺐을 때 원래 OPT가 요거 플러스 이런 구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친구,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얘를 넣었을 때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고 다른 애를 넣는 건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이 OPT의 가장 첫 번째 최적회의 가장 첫 번째 회의로 왔다고 하면 걔를 빼고 빨간색으로 넣는 건 가능해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항상 반드시 없죠. 왜냐면 얘가 끝나는 시간이 그것보다 항상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없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하셨으면 이 문제는 다 푸신 거고요. 예. 반대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으면 지금 질문을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잠시만, 제가 지금 인터넷이 끊겼나? 뭐 안 보이네. 네. 질문 없으셨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 요 빨간색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회가 반드시 존재한다. 여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로 시작하는 최적회가 반드시 존재한다. 최적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최적회 중에 하나, 최적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죠. 4개짜리 나오는 거 여러 개 있는 것들,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최적회들 중에 다른 애들로 시작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반드시 얘로 시작해야 된다. 네, 결론입니다. 얘로 시작하는 최적회를 반드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최적회에 얘를 그냥 집어 넣을게요. 얘를 그냥 처음 집어 넣고요. 잠시만요. 제가 PPT를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래서 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왜 얘를 고를 수가 있었냐면, 왜 얘가 이제 그런 성질을 만족하냐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이 빨간색 친구가 다른 애들보다 비교했을 때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르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요 성질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어떤 구간을 선택해도 빨간색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회로 바꿀 수 있다. 요 성질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구간으로 시작한 최적회가 반드시 존재한다. 요 성질, 요 두 개의 성질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얘가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성질을 만족하는 거죠. 다른 애를 빼고 얘를 넣어도 된다.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그 인스턴스 말고 11개짜리 인스턴스 말고요. 일반적인 인스턴스에서 봤을 때는 최적회의 가장 앞선 구간으로 어떤 구간을 선택하든지 간에요. 어떤 구간을 선택하든지 간에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스턴스에서, 일반적인 경우에서요. OPT 최적회가 이걸로 시작했는데 이것보다 끝나는 시간이 더 빠른 이런 구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OPT가 이것과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 OPT에서 얘를 빼고 얘를 집어넣는 것으로 OPT -1 플러스 1 됐죠. 크기가 같은 최적회를 만들 수가 있는, 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크기가 같은 최적회,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원래 얘가 OPT 최적회였으니까 이렇게 -1 플러스 1 해서 만든 해도 역시나 최적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만드는 방법으로 항상 최적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최적회도 어떤 최적회든지 간에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로 시작하는 최적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똑같은 결론.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뭐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로 이 인스턴스 같으면은 얘로 시작하는 최적회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얘로 시작하는 최적회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뭐 다른 애들로 잘 만들면 최적회가 나오겠죠. 일단 얘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랑 겹치는 애들은 최적회 후보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 다 빼고요. 나머지 애들 남았어요. 여기서도 역시 그러니까 잘 골라서 우리가 최적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빨간색과 회색 친구들을 다 빼놓고 생각하면 새로운 문제 또 푸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간을 선택하든 가장 빠른 구간으로 시작한 최적회로 바꿀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 그 다음에 오는 구간으로 어떤 구간을 선택하든지 간에 가장 시간이 빠른 구간,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구간, 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최적회가 얘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얘와 나머지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때 얘를 빼고 얘를 넣는 것으로 똑같은 크기를 갖는 최적회를 또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최적회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얘로 시작하는 최적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애들은 성질이 만족이 안 됩니다. 얘만 만족되는 성질이에요. 만족이 되는 이유는 끝나는 시각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얘를 또 최적회 후보로 넣고 그 다음에 또 겹치는 친구들을 없애고 또 똑같이 하면 되죠. 얘를 최적회 후보로 넣고 겹치는 애들 없애고 얘를 최적회 후보로 넣고 겹치는 애들 없애고 이렇게 끝까지 다 하면은 우리가 최적회를 하나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결국에 최적회를 찾는 증명 과정이 되는 거고요.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가장 빠른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구간으로 시작한 최적회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구간 요 구간을 찾아서 최적회 후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네, 해결하는 방법은 얘를 골랐으면 넣고 이거를 넣고 얘랑 겹치는 애들을 다 제거하고 얘를 고르고 넣고 넣으면서 겹치는 애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중에서 또 그걸 반복하면 되는 거죠. 끝나는 시각이 가장 빠른 친구 찾고 넣으면서 겹치는 애들 제거하고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애들 찾고 넣으면서 겹치는 애들 제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최적회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알고리즘이 쉽기 때문에 그냥 구현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알고리즘 잠깐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요.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가장 앞에 있는 선택하는 그 부분이 빠졌긴 했는데 뭐 아무튼 가장 앞에 있는 구간과 겹치는 구간 모두 제거하고 또 다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정렬하고 그걸 위에서부터 반복하면 되겠죠. 제가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코너 케이스도
뭐 이것도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코너 케이스를 고려하는 것은 이제 좋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코너 케이스 고려는 이제 항상 해주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 케이스가 뭐 시작 시간이 끝 시간과 같은 그런 구간이 주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구간 잘 처리하는지 이제 그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STL 스탠다드 컨테이너 표준 컨테이너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공부를 좀 하시고요. 저는 이제 벡터랑 페어 뭐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그냥 STL 쓰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벡터랑 저는 페어를 써서 구현을 했고요.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 U, V 순서대로 입력을 받았지만 V, U 순서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정렬을 했어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데 그냥 빨리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좋죠. 이해하기가 나중에 어려워져 갖고 유지보수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약간 어려워지죠. 아무튼 끝나는 시간 가장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고요. 이걸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보면서 가장 앞에 있는 거 어차피 고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건 골라요. 그래서 고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장 앞에 있는 거 고르고요. 가장 앞에 있는 거에 끝나는 시간을 계속 저장을 해놓는 거죠. 계속 저장을 해놓고 그것보다 시작 시간이 빠른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것보다 시작 시간이 같은 애들은 다 갖다 버리고 시작 시간이 이것보다 더 뒤에 있는 애가 오면은 이제 그거를 또 최적화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current라는 변수에다가 현재까지 들어온 최적화들 중에서 가장 끝나는 시간이 늦은 애, 이 친구 얘를 이제 current 변수에다 넣었고요. 그러면 시작 시간이 얘보다 더 뒤에 있어야 우리가 회의를 열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시작 시간이 얘보다 더 뒤에 있으면 회의를 열어라. 그리고 열고 current를 여기로 갱신을 해주면 되겠죠. 갱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가 이 코드에는 안 보여드렸지만 코너 케이스 잘 처리해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같은 경우는 잘 처리합니다. 잘 처리하는 이유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같으면은 시작 시간이 같은 그러니까 끝 시간이 같은 모든 회의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 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처리를 하게 돼서 잘 처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 마지막인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질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질문 없으시면 안 되는데. 네, 그 질문 없으시면은 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네, 맞아요. 네네네. 엣지 케이스랑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같으면요. 약간 함정이 있어요. 이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네. 이게 같은 시간에 여러 개 회의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알고리즘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요 코드상의 구현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요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네. 어쨌든 이런 코너 케이스를 고려하는 게 뭐 항상 좋은 습관이죠.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요. 뭐 보통 그렇죠. n이 0이거나 n이 1이거나 뭔가 같은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코너 케이스들이고요. 네. 네, 괜찮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그리디한 메소드, 그리디 기법을 탐욕 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네. 뭐야? 예. 그래서 탐욕 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탐욕 기법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주어진 문제의 요소를 여러 개 부분으로 나눈 뒤에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저도 이해 못하면서 적었어요. 그냥 네, 각 부분의 독립적인 평가를 이용해서 시행해서 평가치가 높은 것부터 고르자. 네, 일단 요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네.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 요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그 문제 같으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개 구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요소 주어진 문제들의 요소 구간들을 여러 개로 나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들의 부분적인 평가를 시행했어요. 근데 그 평가를 제가 어떻게 시행을 했냐면 가장 끝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이 값을 가지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가장 그 평가치가 높은 거, 그러니까 요 값이 가장 빠른 것부터 제가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그냥 그리디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디하다는 것은 가장 그 현재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르겠다. 이런 게 이제 그리디한 방법인 거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현재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끝나는 시간이 빠른 것을 골랐잖아요. 고르고 우리가 답으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디하게 고른 거죠. 네, 이런 데서 이제 그리디한 요소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탐욕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쟁이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으로는요. 한번 선택하기로 한 요소는 다시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DP를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DP 같으면은 내가 요 부분 문제 전체 문제가 있고 이제 부분 문제들을 이용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부분 문제를 풀 때는 뭔가 얘를 골라야 최적일 것 같네. 이런 부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체 문제를 풀 때 모든 부분 문제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한 부분 문제를 풀 때 들어갔던 이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 고르기로 했으면은 앞에서 골랐으면은 뒤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는데 다시 앞에 돌아가서 얘를 고르지 말자 이렇게 한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기로 한 요소는 다시 고려하지 않고요. 반대로 한번 선택하지 않기로 한 요소들은 또 역시 뒤에 가서 다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리디 메소드는 항상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항상 쓰면 안 되겠죠. 제가 방금 문제에서 이렇게 그리디하게 고른 구간을 고른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생각이 있죠. 네, 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른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모든 최적해들 어떤 최적해를 가지고 왔을 때도 가장 끝나는 시간이 빠른 구간으로 시작하는 최적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포함한 최적해가 항상 있겠구나. 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얘를 골라놓고 시작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만 그리디 메소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럴 때만 그리디하게 골라야 돼요. 얘 말고 다른 애로 평가치가 높은 것 말고 제일 높은 거 말고 다른 친구로 시작한 최적해가 있다. 그러면 걔를 골라야죠. 그리고 그게 있다는 뜻은 그리디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미로찾기를 하는데 미로찾기? 그냥 저 길을 걷는데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목적지예요. 아직 그래프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지도예요 지도. 일방통행 길이 4개가 있는데 사전에 입수를 했어요. 어떤 정보를 입수했냐면 요 길 위에는 1원이 떨어져 있고 요 길 위엔 10원이 떨어져 있고 요 길 위에 100원이 떨어져 있고 요 길 위엔 1000원이 떨어져 있어요. 1원짜리 가치가 좀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0 하나씩 늘릴게요. 예.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S에서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서 10원짜리 줍고 만원짜리를 주어서 T까지 가는 거죠. 일방통행 도로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디하게 해결을 하게 되면요. 일단 현재 고를 수 있는, 현재 갈 수 있는 길 중에서 가장 평가치가 높은 것을 고르게 되잖아요. 일단 요거 두 개를 봤을 때는 뭐야 100원짜리 있으니까 여기 가서 100원 줘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만원을 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100원을 주우면은 그때부터 1000원밖에 못 줍는 거예요. 이거 만원 절대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으면은 그리디한 접근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장 부분에서 최적해는 100원을 줍는 것이 최적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적해는 어쨌든 10원을 줍는 것이, 처음 10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평가치가 높은, 평가를 시행을 했을 때 가장 평가치가 높은 요소가 최적화에 포함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그리디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이 평가치, 이거 어떻게 정할 거냐, 요거인 거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걸 평가치를 고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문제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쭉 설명하면서 가장 끝나는 시간이 빠른 걸 고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오셨겠지만 여기까지. 근데 제가 평가치로서 가장 길이가 짧은 회의를 고르면 돼요 라고 했어도 어쨌든 여러분 잘 믿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은 틀리죠. 왜냐,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짧은 걸 고르고 나면 얘네 두 개를 못 골라서 망하죠. 그래서 이때는 요거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얘를 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고를 거냐,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이게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가장 끝난 시간이 빠른 친구를 어떤 최적해를 가지고 와도 앞에다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얘로 시작하는 최적해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게 이유였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치로 평가를 시행을 했을 때, 평가를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얘를 고를 거야 라고 했으면은 얘를 포함하는 최적해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럴 때만 이제 우리가 그리디 메소드, 탐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분 문제의 최적해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부분 문제의 최적해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평가치가 가장 높은 애를 골랐죠. 얘를 확대해서 전체 문제의 최적해를 얻어낼 수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 그리디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제가 들고 왔는데 얘는 백준에 없어갖고 그냥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네,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 혹시 근데 저번 겨울에 중급반 들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 중급반에서도 했던 건데 거의 똑같은 저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리마스터링 버전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예, 부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긴 했는데 네, 뭐 있으시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다시 들으세요. 복습하는 기분으로.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둑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둑이 됐어요. 보석 도둑이 돼갖고 이제 보석상에 가서 이제 보석을 이제 훔치려고 그래요. 훔치려고 봤더니 이제 뭐야 이거 애니메이션 안 넣네. 오 마이 갓. 죄송해요. 네, 보석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그 보석들이 이제 이렇게 생긴 보석들입니다. 네, 그 차례대로 이제 브론즈고요. 네. 동 아니고 이제 브론즈예요. 동 아닙니다. 네, 브론즈, 얘는 실버, 네, 얘는 골드. 네, 제가 만들다 보니까 플래티넘을 못 만들었는데 까먹고, 네, 다이아, 여기 루비예요. 네. 네, 요런 5개의 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석들이 이제 각각 6kg 7원, 10kg 12원 이런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둑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 뭘 훔치시겠어요? 뭘 훔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이득을 얻으려면 뭘 훔쳐야 될까요? 아, 뭐 루비가 가장 비싼 것 같으니까 루비 가장 비싼 것 같잖아요, 그쵸? 얘는 1kg에 3원인데 다른 애들은 그런 가성비를 자랑하는 애가 없죠. 루비가 제일 비싼 것 같으니까 아, 루비를 훔쳐야겠다. 루비 훔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훔치는 바보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둑이라면 이제 뭘 훔쳐야 되냐면 골드를 훔쳐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왜냐면 이제 얘가 이제 가격이 제일 비싸니까. 그쵸? 얘는 7원, 12원, 13원, 5원인데 얘가 가장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제 골드를 훔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몰입을 덜 하신 분인데 진짜 몰입을 하셨으면은 이제 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훔쳐야 돼요. 예, 이렇게 훔치는 게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디한 거죠. 모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훔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좀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머니의 우리 자루에 무게 제한을 설정을 할게요. 무게 제한을 우리가 10kg이라고 설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망치나 톱이나 요런 게 없어서 이걸 그냥 묶음으로 들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과 이것을 골라서 13원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최적이에요. 혹은 이제 금이 아니죠. 예, 골드만 골라서 13원을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얘랑 얘를 골라서 13원을 만들거나 얘만 골라서 13원을 만드는 게 이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제 망치나 톱 같은 게 있어서 이 보석들을 잘라갖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훔치는 게 이득일까? 요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네, 가방이 이제 10칸이 있고요. 10kg짜리 가방. 근데 이제 톱이랑 망치가 있어서 잘 잘라갖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20kg짜리 하는 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띵해서 여기다가 넣어갖고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처음에 2kg을 어떻게 채우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2kg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요 두 칸을, 요 가방에 있는 두 칸, 2kg짜리 칸을 모두 루비로 채우지 않고요. 뭐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여기 당연히 루비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근데 왜 꼭 루비로 채워야 되느냐? 다른 거 먼저 채우고 루비 나중에 채울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거 먼저 채우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두 칸을 루비로 채우지 말고 뭐 한 일부분만 루비로 채우고, 뭐 다 안 채워도 상관없어요. 일부분만 루비로 채우고 또 나머지는 또 나머지로 채워볼게요. 뭐 지금은 그냥 이걸로 채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채우면요, 이것보다 항상 더 답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뭐 간단하죠. 얘를 빼고 이걸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3분의 2kg이죠. 3분의 2kg인데 3분의 2kg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6개 있었는데 4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kg이 이제 남은 겁니다. 여기 3분의 4kg을 넣고 3분의 2kg이 남은 거예요. 골드는 3분의 2kg에 얼마냐면 계산하기 어렵네. 네, 골드는 3분의 2kg이 얼마죠? 네, 초딩 때 했던 건데, 그쵸? 네, 27분의 26원이잖아요. 맞죠? 맞나? 맞다고 해줘요. 네, 근데 루비는 3분의 2kg 하면은 2원이에요. 무려 2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7분의 26원짜리인데 내가 나머지 이거 빼고 루비로 넣으면은 2원이나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해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전체 가방이, 뒤에는 몰라요. 이거 제가 안 채운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른 거 합쳐갖고 어떻게 잘 채웠어요. 이렇게 다 채우고 났는데 루비가 이만큼 남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다 채우고 났는데 루비가 이만큼 남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뭐가 됐든지 간에 얘를 빼고 루비를 넣었으면 더 이득일 테니까. 왜 이득이죠? 루비가 지금 제일 가성비가 좋거든요. 제가 브론즈보다 실버가 비싸고 실버보다 골드가 비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가성비가 더 비싸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루비가 가성비가 제일 비싸요. 킬로그램당 지금 3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방 두 칸은 항상 루비로 채우는 게 이득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세 칸을 열어볼게요. 요 세 칸을 뭐 당연히 다이아로 채우는 게 이득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이아로 일부분을 채우고 나머지를 또 다른 걸로 채워볼게요. 뭐 브론즈로 채웠다고 해봅시다. 동으로 채운 게 아니고 브론즈로 채운 거죠. 네. 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 모르지만 요거 다 채우고 나서 다이아가 이만큼 남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쵸? 왜 있을 수가 없냐? 얘 빼버리고 얘를 빼고 얘를 넣으면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다이아를 남겨놓느냐? 나 이거 빼고 다이아 넣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세 칸을 봐도 다이아로 세 칸을 채우는 게 이득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5칸도 나머지 골드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꽉꽉 채우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그리디하게 해결을 한 거죠. 보시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해결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적해가 아니면 어떻게 바꿔서 최적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이 독립적인 평가를 시행해서 가장 평가치가 높은 것부터 고른다,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평가치가 높은 것부터 고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네들, 이 보석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은 평가를 가성비로 한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높은 것부터 고를 수 있을 때까지 다 골라간다. 얘는 2kg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2kg을 고르고 나면 더 고를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고를 수 있을 만큼 고르고, 고를 수 있을 만큼 고르고, 고를 수 있을 만큼 고른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가방이 꽉꽉 찰 때까지 아주 그냥 욕심 탐욕스럽게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방이 허락하는 만큼. 네, 그렇게 가져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가성비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가성비가 높은 것부터 채울 수 있을 만큼 다 채워간다, 이게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 문제? 네, 그 두 문제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할게요. 네, 그, 네, 뭐 한 9시 10분까지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셔도 돼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